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저는 오늘 이 WK리그 12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창녕 WFC의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고요. 아까 여기 있었던 이 김경훈 캐스터랑 같이 중계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이분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가셨고요. 저는 아직 이곳 이 회사 사무실에 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좀 기다려야 돼서 남아서 좀 기다리는 김에 후토크까지 바로 여기서 좀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 경주한 수원과 창녕 WFC 제가 오프닝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3월 25일 이후로 창녕이 승리가 없고요. 경주는 4월 13일 이후로 승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경주 쪽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경기 다 계속 제가 경주를 중계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들어갈 때마다 제가 경주가 승리가 장기간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또 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화천전 패배, 서울전 무승부 이렇게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떠밀려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또 경주 입장에선 다행히 경주가 이번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7경기 만에 리그 승리를 거두게 됐고 또 홈에서도 첫 승이었기 때문에 홈 경기 6경기 만에 홈 승리를 만들어냈던 경주 한수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순위도 5위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라운드 승리를 통해서 다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경주 한수원이고요. 오늘 경기의 승리가 과연 반등의 열쇠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창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25일 이후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사실 이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홈에서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면서 2대2의 무승부를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에 창녕 WFC가 무려 10라운드까지 필드골이 없다가 10라운드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첫 번째 필드골이 터졌고 그리고 11라운드 전반전에 연이어서 필드골이 2골이 더 터졌기 때문에 창녕이 이제 혈이 뚫렸다. 이제부터는 창녕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득점포가 침묵을 하면서 또 한 번의 패배를 정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녕은 이번 시즌 전적 1승 2무 그리고 무려 지금 9번의 패배를 떠안게 되는 창녕이고요. 패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창녕은 아쉽게도 최하위를 좀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창녕 입장에서도 다행히 문경도 패하는 바람에 7위와 8위 간의 승점차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로 제가 라인업 소개하면서 꼽았던 선수가 경주 쪽에서는 큐카와였고 창녕 쪽에서는 이 후미나 선수였어요. 이 두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했던 게 아픔을 딛고 든든한 해결사로라고 큐카와 선수 타이틀을 꼽았고요. 그리고 의심을 지우고 정교한 도우미로라고 후미나 선수의 타이틀을 꼽았습니다. 두 선수 다 공통점이 이번 시즌에 WK리그에 합류하게 된 일본인 선수라는 점이에요.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WK리그 무대에 녹아들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 일단 쿄카와 선수 화천과의 경기에서 막판에 골대를 맞췄는데 이 라커룸 토크 과정에서 약간 서운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라커룸 밖으로 뛰쳐나왔던 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아픔을 딛고 그 바로 다음 경기에서 서울시청전에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쿄카와가 오늘도 원톱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쿄카와 선수를 좀 주목해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창녕 같은 경우에는 후미나 역시 이 시즌 초반에 창녕이 부진할 때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이은영 쪽으로 공이 좀 가야 되는데 아직 일본인 미드필더들이 WK리그 템포에 완벽하게 녹아들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미드필더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해설위원분들과 또 캐스터들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미나에 대한 아쉬움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직전 경기 수원과의 경기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오른발 크로스로 도움을 만들어내면서 후미나 선수가 한 단계 스텝업하고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이어서 이 의심을 지우고 정교한 도우미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후미나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어요. 제가 키플레이어로 꼽은 두 명의 선수가 오늘 다 잘했습니다. 네, 제 자랑 맞고요. 후미나 선수가 중원에서 정말 싸워주는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점점 더 경기 템포에 적응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좋은 패스도 많이 넣어줬던 후미나인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창녕의 한 가지 아쉬움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쿄카와 선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내내 잘했고 코너킥 상황에서 또 특유의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쿄카와 선수는 정말 이 머리를 쓰는 능력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주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 세트피스 장면에서 키가 크지 않은 쿄카와 선수까지 막아야 하는 쿄카와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중계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주가 세트피스 강점이 있다. 그리고 김경훈 캐스터는 이제 골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때 곧바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쿄카와 선수의 헤더골이 터지면서 경주가 오늘 경기의 실마리를 좀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들 이야기도 좀 했는데 전체적인 좀 전술 포인트를 보자면 경주한 수원은 백4로 나오면서 오늘도 김진희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자리 옮겨 다니다가 2경기 연속으로 지금 센터백 자리 선발 출전한 김진희 선수인데 과연 김진희가 이번 시즌의 활용 방안을 이렇게 좀 굳히는 것일지 앞으로 펼쳐질 몇 라운드 정도를 더 지켜보면서 좀 확정을 지어야 되겠고요. 김진희가 좀 자리를 옮긴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김진희는 좀 믿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기 직전에 국가대표 선발이 됐죠, 김진희 선수가.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 WK리그 좋아하는 팬분들이 다 김진희 선수 이름을 가장 먼저 국가대표 왜 안 뽑히는지 이해 안 되는 선수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뽑혔어요. 김진희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된 만큼 앞으로 WK리그에서도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어떻게 쓸지도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골문 쪽에 최예슬 대신에 김도현 선수가 나온 것도 하나의 변화였죠. 김도현 선수가 최예슬이 지난 경기 실수를 보여줬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면서 좋은 활약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결국 무실점을 유지했던 김도현 선수였고 경주가 7경기 만에 승리했지만 동시에 7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도현 선수는 앞으로도 좀 선발로 낙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가 사실 후반전 초반 또 전반 막판부터 사실 창녕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송주희 감독이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여민지와 펠레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측면에 펠레, 가운데 여민지, 공격 숫자를 확실하게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코너킥도 나왔고 코너킥에서 득점도 나왔고 또 이어지는 오픈플레이 장면에서도 이 펠레의 오른쪽 돌파 이후에 여민지의 가운데에서의 마무리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스코어 2대0을 완성했던 경주 한수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민지 선수가 역시 여민지는 여민지다라는 걸 보여줬던 이 박스한 마무리였고 여전히 여민지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연계 능력 그리고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참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주는 참 이렇게 오랜만에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창녕의 입장에서도 좀 전술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오늘도 역시 백5 체제를 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게 지난 경기에 사실 저는 이해은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폼이 좋았거든요. 한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2경기 동안 기록을 했는데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이해은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선수를 뺐고요. 이해은 선수 대신에 지금 전반에 보니까 구채현 선수가 그 왼쪽 윙백 자리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구채현 선수가 가운데 있다가 넓은 반경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리를 아예 옮긴 것인지 좀 헷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니까 자리를 옮긴 게 맞더라고요. 왼쪽 윙백으로 나왔더라고요. 구채현 선수의 왼쪽 윙백 기용 좀 굉장히 신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패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보긴 좀 힘들겠죠. 오른쪽 역시 송지훈 선수가 항상 선발로 나왔는데 오른쪽 윙백 자리도 오늘 진현정 선수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진현정 선수가 수비 쪽에서는 합격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창녕이 지난 경기에서 2골의 필드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양쪽 윙백의 측면 가담이었거든요. 창녕이 포진 자체가 굉장히 중앙지향적으로 선수들이 서기 때문에 양쪽 윙백들이 높게 전진해주지 않으면 이 공격 상황에서 측면을 활용하는 이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측면 윙백들이 다 교체가 되고 진현정 선수도 구채현 선수도 이 공격 쪽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좀 측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창녕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자꾸 좀 나오라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창녕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전방 압박의 기동력 또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압박을 할 때의 이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것들은 안태화 감독이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녕도 분명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잘 들어맞는다면 또 측면 공격이 살아난다면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대0으로 졌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실 이 실험 무대에서 성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실험 무대에서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기들이 반복되면 사실 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녕은 하루빨리 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슬기 선수의 200경기 기념식이 있기도 했던 오늘 경기 후토크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12라운드 경기 결과를 통해서 경주는 4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제가 또 공교롭게도 경주를 들어갑니다. 절대 의도한 건 아닌데 우연히 계속 제가 경주를 만나고 있어요. 다음 라운드 경기 결과는 어떨지 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중계 여러분 더욱더 재밌게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사할게요. 슈파.